안녕하세요 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올려주신 기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차트는 코스피 1달러, 금 선물, 비트코인, 비트 도미넌스, 리플, 그리고 이제 링크 차트 위치만 체크를 해보고요. Q&A 한 두 분 정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은 또 음모론 쪽 이야기라든가 뭐 찌라시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베어러블 가이가 이제 새로운 그림을 올렸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 런던 올림픽 폐막식 관련해서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 잡지와 관련된 내용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베어러블 가이 그 그림과 타이타닉호 침몰과 같이 좀 이제 연결해서 같이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사로 들어가서 윤조코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미국 쪽 은행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점차 한국 은행권들도 따라서 대출 축소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올려주신 기사 내용을 보면 정부 요청에도 시티은행 신용대출 옥죄기에 들어갔다. 신용대출 축소, 내부 신용등급 A, B등급까지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제 중간에 이제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국내에서 은행에 대한 가계 자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축소에 들어간 시티은행의 선택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과거 은행권이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쓴소리가 있었는데, 소나기가 쏟아질 때 튼튼한 우산, 피할 곳을 제공해주는 든든한 은행 모습을 각인시켜 달라며 은행권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돈을 많이 풀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뭐 자영업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인 소상공인 또 이 개인들이 대출을 하려고 할 때 그 대출이 또 이제 쉽진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제 H 미래로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 한경에서 나온 미국의 양적 완화 이후의 변화를 예상해보는 기사인데, 뭔지 모르게 익숙한 내용들이 있네요. 그 중에 리브라를 인용하는 부분에서는 출처가 어디인지 궁금해지는 내용을 이야기해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네요. 약간 기자의 뇌피셜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미 달러화 휴지 조각 우려와 화폐 개혁 논쟁,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이제 처음 이제 인용 잠깐 보고 맨 아래에 있는 내용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매입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제한 달러화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페드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최종 대부자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내용을 이제 밑에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드가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간단하고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풀린 달러화를 환수하는 출구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 뭐 풀린 달러를 환수하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무제한으로 시장에 이제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세 가지 방안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근본이제 부활이다. 페드가 달러화 공급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금값이 오르는 것도 이 요인이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금 공급량 제한과 금 보유국의 또 다른 특혜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사태로 더 빨라질 온라인과 모바일 시대에 맞춰 디지털 달러화 도입을 앞당기는 방안이다. 페드는 디지털 달러화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해 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디지털 달러화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어렵다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화폐 거래 단위를 마지막으로 화폐 거래 단위를 축소하는 리디노미네이션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국민의 저항이 의외로 크지만 해당국 통화의 대외 위상 제고와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매력이 있다. 미국에서도 이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페드의 무제한 양적 완화에 따른 달러 가치 폭락과 인플레이션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에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 이제까지 했던 부분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 우선 첫 번째
근본이제로 갈 거라는 거는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저도 어느 정도 맞다. 근데 근본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본이제 같은 경우는 그 금 보유국에 또 다른 특혜를 준다. 근데 이제 금 보유국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국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G7 국가들이 금 보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들이 전 세계 어떤 정책 결정을 그들이 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근본위로 갔을 때 그 유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근본위로는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금화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물물 교환을 하거나 뭔가 이제 결제를 하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근본위제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된 같이 이제 섞여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모바일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달러화,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이죠. 암호화폐를 이용한 이 근본이제, 결국 이제 그 근본이 그 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달러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특히 이제 XRP를 기반으로 해서 금을 기반으로 해서 XRP, 그리고 그 XRP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달러화든 뭐 엔화든 위안화든 각국의 중앙은행들에서 그 CBDC 발행을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마지막에 이 리디노미네이션, 이 부분은 이미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가 계속해서 이제 무한 발행되게 되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는 저는 이제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세 가지 방안 중에 첫 번째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된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리플 589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 IMF 회원국 절반 90여 개국 살려달라 SOS,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된 비슷한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미국, 그리고 독일, 일본, 이런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돈을 풀고 있다는 거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2천조 이상 돈을 풀고 또 추가적으로 2조 달러 이상 또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이제 독일도 1조 유로 발행하겠다라고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거의 1,000조 원 넘는 돈을 지금 풀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또는 이제 기축통화와 무제한 통화 사업을 하는 나라들이 돈을 풀다 보니까 경제 구조가 취약한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IMF와 이제 월드뱅크는 돈은 한정적이다. 이미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1조 달러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이 바닥이 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으로 등장할 것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특히 이제 XRP가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맞서 IMF가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이 이코노미스트 잡지가 금융 세력과 이제 연결돼 있다라는 것은 수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IMF 특별 인출권 SDR, IMF가 발행하는 일종의 가상 통화이다. 증권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IMF 특별 인출권 SDR 한도를 대폭 늘려야 된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지원 대상이 아닌 여타 신흥국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 경제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아프리카 최빈국 구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해결책으로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SDR, 특별인출권을 XRP를 기반으로 해서 특별인출권을 발행하는 그 부분을 또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마지막 기사는 인도 관련된 기사인데, 이게 4월 9일자 기사입니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량 급증, 은행 위기 플러스 코비드19 봉쇄 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9일자 기사인데, 지금 이제 인도 은행에서 4위 은행인 예스뱅크가 파산을 했대요. 내용을 좀 이제 읽어보면,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인도 중앙은행의 은행 서비스 제공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인도에서도 암호화폐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인도 은행 4위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졌다. 그렇게 되면서
암호화폐 관련된 이 서비스를 해주는 플랫폼 카샤라는 데서 하루 매출이 250에서 450% 증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이제 IMF 관련된 기사 봤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나라들, 특히 신흥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 그리고 이제 빈국들, 이런 나라들이 경제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도에서 봤던 것처럼 이와 같은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들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도 뭐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도 암호화폐 저는 관심도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사는 이렇게 보고 차트 오늘 이제 위치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14.38포인트 하락을 해서 0.77% 빠져 있는 상태인데 뭐 큰 변동사항은 없고, 지금 21이평선 올라탄 다음에 지금 51이평선 내려오기 전까지 지금 약간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51이평선 현재 위치는 1630포인트고, 지난번 이 바닥 찍고 반등했던 2019년도 8월달 반등했던 이 가격대가 1890이에요. 그래서 지금 51 이평선이 한 1890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좀 기다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보내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토캐스틱 일봉에서도 약간 고점 징후가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여기서 좀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는 지금 51이평선 지지받고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우선 저점을 살짝 높인 상태예요. 지난번 3월 27일 저점이 이때가 이제 1205원까지 1205원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보시면 1207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살짝 높인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이때 3월달 초에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코스피 차트가 51이평선 떨어지기 전에 맞고 재차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여기서 좀 더 원달러도 시간을 보내다가 코스피가 다시 하락 국면으로 진행되면 그때 이 1223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21이평선 위로 올라타고 그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볼게요. 금 차트는 지난번에 그 채널 4분의 3 라인 온스당 1750달러까지 이제 올라왔다가 우선은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이 채널 4분의 3 라인에서 저항 맞고 살짝 이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재는 이제 1730달러 29달러 온스당 1729달러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금 선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상승을 해주고는 있지만 금 현물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지금 19,466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이제 추세를 보면 이번 주 중에 금 같은 경우는 현물 가격이 한 2만 달러를 찍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 지난번에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부분 잠깐 이제 같이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 미 정부 빚이 24조 달러 넘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제 24조 2,300억 달러.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며칠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300억 달러 빚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US 토탈 내셔널 에셋, US 미국 전체 자산과 그 다음에 이 US 언펀디드 리어빌리티, 그래서 미 상환 부채, 이 부분이 이제 같아지는 시점이 미국이 이제 파산하는 시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가격의 간격이 많이 좁혀졌어요. 지난번 이야기할 때 8조 달러는 좀 안 됐지만 뭐 7조 달러에서 8조 달러 사이였는데, 지금 보시면 5조 달러, 5조 한 6천억 달러, 5조 6, 7천억 달러 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한 이것도 2조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줄었기 때문에 이 간격도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왜냐면 지금 돈 풀어내는 양이, 페드에서 계속 돈을 풀고 있는 게
뭐 한 번 돈 풀었다면 몇 조 달러씩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은 순식간에 전 좁혀질 수 있다. 그럼 이제 그때 어떤 또 발표가 나오는지 정말 이게 가격이 같아졌을 때 이 전체 자산과 미상한 부채 가격이 같아졌을 때 정말 이제 미국이 파산하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그럼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이제 2.83% 빠져서 현재 이제 6,712달러 있는데 먼저 이제 주봉을 보시면 지난주 주봉 종가 마감은 그나마 어느 정도 어, 괜찮은 자리에서 저는 마감이 됐다라고 봐요. 뭐냐면 지금은 일단 주 초에 살짝 이 중요 라인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좋진 않지만 지금 지난주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아침에 종가 마감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종가 마감이 6,900달러. 그래서 제가 이 체크해드린 이 주봉에서 6,800달러 이 위에서 우선은 이제 종가 마감을 시켜줬어요. 물론 이 120주선 위에서 이제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좋은 그림이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6,800달러 위에서 마감이 된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잠깐 보면 일봉에서 지금 이 21 이평선 살짝 깨주는 모습이 나오고 51 이평선을 못 넘었습니다. 못 넘었는데 그럼 이제 지금 주식시장 51 이평선 맞고 재차 이제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51 이평선 맞고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였다. 비트코인이 먼저 51 이평선 저항 맞고 빠진 거냐?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갈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 부분이 어떻게 딱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여기 이제 51일평선 저항 맞고 한번 눌러주고요.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21일평선에서 지금 이제 살짝 아랫골이 달면서 깨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다시 51일평선을 넘어가 주는지 이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51일평선을 넘어가 줬는데 주식시장은 이제 51일평선 저항 맞고 오히려 빠진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림은 4시간 봉을 보면 또다시 약간 역회된 숄더 패턴이 반복이 될 수 있다. 뭐냐면 지금 아까 이제 일봉에서 21일평선 지지받으면서 왼쪽 팔,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를 만들기 전에 살짝 이제 반등시켜주고 머리를 만들고요. 머리 만들고 다시 이제 오른쪽 어깨 만든 이후에 상승해 주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이제 장기평 202평선과 122평선이 이렇게 상승으로 턴한 부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51일평선 맞고 21일평까지 깼기 때문에 흐름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잠시 뒤에 이제 볼 대형 알트코인 대형 알트코인의 링크가 먼저 좀 중요한 알트코인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도 51일평선 다시 돌파 시도를 하면서 넘어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이제 일봉에서 중요한 이제 이평선은 이 361 이평선과 120, 그다음에 이제 200일 이평선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 데드 크로스를 만들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데드 크로스를 만들면서 지금은 약간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서 재차 다시 하락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21평선과 50도 다시 이제 여기서 데드 크로스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아래로 이번 주 중에 좀 아래로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링크 차트 볼게요. 링크가 그러니까 중형 알트코인, 뭐 대형 알트코인은 아니고 일단 10위권 바깥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중형 알트코인 중에서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코인인데 지금 링크 달러 차트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장기평 120, 200, 그다음에 362평선 완전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52평선까지 올라탔습니다. 빠르게 52평선까지 올라타고 그 다음에 지금 22평선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지금 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22평선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흐름 이제 나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형 알트코인이 먼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럼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이 아직 안 움직이는 이유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약간 이번 주 중에 약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대형 알트코인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중형 알트코인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뒤를 이어서
대형 알트코인 움직이고요. 그럼 대형 알트코인이 50일 이평선을 넘어간다 라고 하면 그때는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이제 50일 이평선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리플 차트 먼저 이제 주봉에서 달러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지난주 주봉 마감이 리플도 어느 정도 저는 괜찮은 자리에서 이제 주봉 마감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3주째 우선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이때 이제 바닥 찍고 채널 바닥 찍고 올라올 때도 먼저 3주 연속 이렇게 이제 양봉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그 3주째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추세선에 살짝 걸쳐서 3주째 봉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윗꼬리가 117주를 넘어섰어요. 뭐 120주랑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넘어섰다가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던 상황이고요. 이번 주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윗꼬리가 달리진 않았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지난주도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추세선, 추세선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2017년도와 동일한 형태로 이제 마감이 됐다. 물론 그 봉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소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종가 마감 위치는 2017년도 3월달과 동일한 위치에서 이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럼 4주째 어떻게 움직였는가 보면 양봉 3주째 나오고 4주째 보시는 것처럼 이 117주 이 검정색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넘어가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도 지금은 눌러주고 있는 모습인데, 눌러주고 이때도 이제 아랫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눌러주는 모습은 주초에 이렇게 이제 아랫꼬리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랫꼬리로 처리가 되고 주중에 이렇게 이제 양봉 만들어주면서 올라와주는 이런 흐름으로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스토캐스틱 주봉에서 보조지표도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원화 차트에서 리플 위치만 잠깐 체크해 볼게요. 지금 이제 원화 차트 4시간 봉인데 단기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상승 추세를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고 있고, 현재 227원, 226원, 뭐 이 자리까지 빠진 이 자리도 이 빨간색 추세선을 지켜주는 거다. 이제 일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양운 아래 부분에서 우선 이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라인을 이제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이 추세선 어제 이제 돌파가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추세 하락 추세를 어제 돌파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 깨고 내려왔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우선 이제 이 깬 부분은 좀 좋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빨리 이제 회복을 해주고 다시 추세선 이제 위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우선 이 추세 라인, 이 상승 추세 라인은 지켜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Q&A로 들어와서 사이드카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웃은 일반적으로 정전을 의미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최부자TV님이 온라인 이용률이 확대되니 블랙아웃 오는 거 아니냐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적어도 국내 환경에서는 과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인터넷 그 온라인 서비스 장애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정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고, 맨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관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온라인 서비스의 장애도 대처할 수 있으며 정전이 발생해도 파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블랙아웃의 영향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은 동의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블랙아웃 현상이 없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정 부분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이런 블랙아웃 정전 사태가 이제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볼 그 베어러블 가이 그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이 상황은 넘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전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이 이번에 상승해서 많이도 아니고 하락 채널에서만 벗어나 보길 바라봅니다. 예전에 주식시장에서 유전 개발 어쩌고 할 때 동전주 들어갔다가 엄청 희망회로에 뇌가 녹은 적이 있어서 동전주는 쳐다도 안 보는데 또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호재가 다 반영돼서 일사천리로 오른 애들도 봤던 터라 오늘도 XRP를 응원합니다. 이 아이는 일단 동전에서만 벗어나면 사람들의 심리도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립토 월드에서는 다른 자산군보다 시간의 흐름이 빠릅니다. 이제 7월 중순부터 급격히
세계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 리프리가 빛을 발해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연기금법에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6월 신용등급 발표 때 무더기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7월에 큰 폭이 하락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그럼 이제 주식시장도 지금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보내다가 지금 이제 전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6월달, 7월달 맞춰서 추가적으로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밑에 댓글에 또 답글을 또 본인이 달아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땡땡 박사, 김정민 박사예요. 김정민 박사 아시나요?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탁월합니다. 요즘은 이번 대공황급 금융위기로 인해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할 텐데, 결국은 달러와 연동된 전자화폐가 등장할 것이고, 드디어 달러가 단일화폐가 된다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그분의 관점과 데이비드 슈월츠가 얘기한 XRP 기반 자산 연동 토큰 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잘 비벼보면 달러의 더욱 강력하고 화려한 부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저랑 미묘하게 약간 다른데, 제가 이제 잠시 뒤에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어쩐지 저번에 프랑스가 이더리움 기반 아니면 XRP 기반 이 CBDC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역시 눈치가 빨라요. 전에도 프랑스가 너네 금 연동 달러 못 믿겠는데 내금 어디 내놔봐 했다가 다른 나라들도 들고 일어나서 미국이 근본이 안해 하고 페트로달러로 변신한 거잖아요. 연말에 코스피 바닥 찍고 7월보다 더 강력한 하방으로 아마도 이제 도이치 초토화를 시키면서 대공황 완성, 달러의 화려한 부활이겠네요. 사람들에게 그 뇌 속에 이미지를 박아두기 위해서 이리저리 얼굴 비춰가며 국제 미팅에서 눈도장 찍고 앨런 쇼에도 나가서 멋쟁이 오빠가 XRP로 큰돈 기부하는 거 보여주고, 최근엔 심슨까지 나와서 이제 ILP 설명해주고, 암튼 좀 두고 봅시다. 전 세계인이 사용하려면 1,000억 개는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제 이 두 번째 댓글에 답글 달아주신 내용을 이제 읽어드린 이유가, 오늘 영상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빅토리 김정민 박사 부의 이동이라는 이제 영상이고 4월 11일에 이제 올라온 영상인데요. 이 영상 오늘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치적인 어떤 색깔은 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암호화폐에 관련된 내용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방금 전에 전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계속해서 이제 풀리고 있다. 그건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미국 기축통화 달러와 연결되어 있는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돈들이 계속해서 이제 풀리고 있습니다. 거의 무한 공급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20조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그 위조지폐 슈퍼노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아니죠, 위조지폐를 직접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달러를, 그런 달러가 시중에 도는 달러가 위조지폐랑 같이 섞여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 달러들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던 법정화폐들은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그 위조지폐랑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이제 영어로 수렴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거는 시중에서 유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치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근본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근본위로 돌아가되 유동성이 담보된 근본위로 돌아가야 된다. 그 부분을 이 영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자화폐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전자화폐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XRP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금을 기반으로 한 XRP, 그리고 XRP를 기반으로 한 그 스테이블 코인 CBDC가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발행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서로 이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 한번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면 그 CBDC 관련된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이제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베어러블 가입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약간 음모론적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찌라시성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여기서 이제 영상을 안 보시고 그냥 패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베어러블 가이 그 그림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제가 먼저 지난번에 우리 이제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 잡지 표지 모델인데 이게 이제 세계 단일 통화가 나와 있다. 1988년도 이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미리 그 법정화폐들이 밑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불타고 있고 피닉스 이 불사조가 세계 단일화폐 2018이라고 써 있는 세계 단일화폐 10 피닉스라고 되어 있는 이 돈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금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금본위를 또 연상시키는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메고 있고 여기 이제 이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블록체인하고 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과 연결되어 있는 금화를 기반으로 한 이런 세계 단일 통화를 이 불사조가 메고 있고 이 밑에 있는 법정화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종이가 휴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영으로 이제 수렴한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저도 이제 우연히 트위터 이제 돌아다니다가 검색을 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뭐냐면요. 2012년도 런던 올림픽 2012년도 런던 올림픽 폐막식에서 이 클로징 세레머니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거 우리가 이제 봤던 것과 너무 흡사해서 지금 1988년도 그리고 이제 2012년도 런던 올림픽 폐막식 때 물론 이제 폐막식을 저도 봤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의미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암호화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런 그 뭐죠? 이코노미스트 잡지 그런 표지 모델을 이제 알고 있었고 그것과 이제 연결해서 보니까 결국 이제 이 그림 이 마지막 이 클로징 세레모니가 세력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이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전달하려는 게 아니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이 성화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성화가 처음에 이제 개막식 때 오픈할 때 이렇게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성화가 한데 모여졌고 그리고 폐막식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한데 모여져 있던 성화가 다시 이렇게 흩어져 내려왔습니다. 흩어져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불사조가 지금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보시면 잠깐 돌려볼게요. 이거 지금 각국의 돈들을 아까 이제 성화에서 이렇게 낱개로 하나씩 각국 돈들이 불타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위에 이 피닉스가 이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이제 이게 되겠죠. 이 피닉스가 이제 올라온 거. 그래서 세계 단일 통화가 이와 같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 모습을 2012년도 런던 올림픽 폐막식에서 이 세력들이 이제 이 부분을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그림 그 사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진을 캡처를 해봤는데 잠깐만요. 이제 그 아까 피닉스 뒤에 보이는 이렇게 피라미드 상징과 정면에서 딱 만났을 때 이렇게 이제 보이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피라밋이 그 경기장 주경기장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피라밋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무섭게 빨간 눈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뜨고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런던 올림픽 그 폐막식과 어떻게 보면 1988년도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 그리고 또 이제 올해 2020년도 런던에서 이제 스웰이 있습니다. 10월 14일, 15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스웰이 있기 때문에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금융의 이제 중심지고 그 특히 이제 그 세력 로스차일드 가문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스웰 또 어느 정도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번 스웰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약간 음모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세력들이 전달하려고 했다 올림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그 베러블가이 그림을 보기 전에 타이타닉호 침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용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타이타닉호 침몰이 언제 됐느냐 이 타이타닉호 건조가 1909년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 조선소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타이타닉호는 국제적인 선박회사인 그 화이트 스타라인사가 소유한 선박 중 하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타이타닉호를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느냐 JP 모건은 예수에 의해 타이타닉호를 건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물에 빠질 수 없는 배는 예수의 연방준비은행 시스템 마련안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죽음의 배로 쓰임받을 것이었다
이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연방준비은행의 설립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었고 그들의 권력과 부는 그들의 손에서 탈취되어야만 했다. 그들은 너무나 상식을 벗어난 방법에 의해 파멸되어야만 했는데 그래서 누구도 그들이 살해당했다는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되었고 또한 누구도 예수회를 의심해서도 안 되었다. 타이타닉은 그들의 파괴의 도구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타이타닉호 침몰이 언제 됐냐면 2012년도에 됐습니다. 타이타닉호가 2012년도에 침몰이 됐고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고 나서 2013년도에 연방준비제도 페드, FRB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13년도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고 그 다음에 12월 23일에 미 의회를 통과해서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과되기 전에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타이타닉호를 이용해서 제거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실제 이제 타이타닉호에 유명한 그 저명 인사들, 영웅들과 뭐 저명 인사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그 타이타닉호 침몰로 이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 승객들을 구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 충분히 구명정에 타려고 하면 탈 수 있었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며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한 영웅들도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영화 타이타닉에도 등장한다. 타이타닉 실존 인물 내용을 어느 정도 참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요즘에 이제 고전 영화를 보는데 며칠 전에 타이타닉도 이제 새로 봤습니다. 새로 봤는데 그 안에서 록펠러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나와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나왔는데 그 1등 칸에 있는 그 승객들이 파티를 열면서 어떤 정치라든가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록펠러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하면서 이제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뭔가 이제 암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영국의 귀족들 어떻게 보면 이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죽음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연방 준비 제도가 있었다. 만들어졌다. 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오늘 이 타이타닉호 침몰을 이제 왜 말씀드렸냐면 그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 베어러블 가이 그림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베어러블 가이 그림을 볼게요. 잠깐만요. 그 베어러블 가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 예. 그 크립토매니악 101 이라는 분이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크립토매니악 101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정리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어러블 가이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올렸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이 배에 베어러블 가이가 위에 이제 올라타고 있고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이 그 전에 이제 올렸던 달력에 2019년도 이제 5월을 가리키고 5월에 이렇게 태양이 빛나기 때문에 이 베어러블 가이가 태양을 쳐다보고 있는 부분을 보면 5월이 어떤 그 좀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목표한 그런 지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제가 그 타이타닉호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타이타닉호 침몰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 빙산에 이렇게 왕이 올라타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가 만들어진 배경이 그 타이타닉호가 이 빙산에 부딪히면서 침몰하고 그 반대 패드 만들어지는 걸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인사들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이제 몰고 가면서 패드가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패드를 만들었던 그 빙산 위에 그 왕이 지금 앉아 있고요. 지금 빙산은 이 태양 아래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강력한 태양이 있다라는 거는 빙산도 저는 조만간에 이건 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빙산도 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그럼 이제 뭘 상징할까라고 했을 때 지금 패드가 누리고 있는 어떤 권력 그 부분을 저는 상징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 수명도 거의 끝나간다. 그거를 이 태양 아래에 있는 이 빙산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보시면 이 돛에서 초록색 그 다음에 뭐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 노란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초록색은 비트코인, 이 보라색 이거는 XRP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이제 달러를 상징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 베어러블가 이제 그 찌라시에서 그림에서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책이 세 권 있고 여기 앞에 세 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세 권은 보시는 것처럼 빙산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장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도 장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장부에 이제 기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빙산 밑에 있는 이 검정색
이 책은 지금 이 빙산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정화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법정화폐들이 뭐 위조지폐 발행도 이제 늘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는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돈들이다. 그런 부분을 이제 이걸로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닐까.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보시면 이 투명한 책은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리플이 되겠죠. 이제 이 돛도 비트코인하고 리플이 있는 이쪽에 이제 이 투명한 책들이 떨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투명하다는 건 뭔가 오픈되어 있고 누구나 다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이렇게 투명한 장부, 누구나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누가 얼만큼 이 XRP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부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투명한 장부와 그 다음에 이렇게 검정색 장부로 이제 표현했고, 이 부분은 이제 이 검정색 장부가 이 빙산의 밑에 있으면서 법정화폐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폭풍우, 먹구름, 이 부분은 이 뭐죠? 이 크립토 매니악 이분이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플린 장군이라고 이분 트위터에 보시는 것처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약간 먹구름이 뒤에 있는 이런 배경 사진이 먹구름이 있는 사진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태양 있는 사진으로. 그래서 이게 먹구름이 지나갔다. 그래서 스톰 이즈 커밍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톰이 끝났다. 그 부분을 이제 의미하고, 그 우리가 이제 작년 연말에 봤던 이제 그림, 그 그림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 검정색, 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블랙아웃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난 게 아닌가. 4월 달로 접어들면서 이 먹구름이 지나가고 스톰이 이제 끝났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태양이 뜨는 이 밝은 곳으로 이제 간다. 뭐 다크 투 라이트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 부분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스톰을 뒤로 하고 태양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지난 그 12월에 봤던 이 그림에서 이 블랙아웃 이 부분이 이제 끝이 나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 배에 있는 이렇게 뭐 포를 쏘는 거라고 하는 건가요? 뭐 노를 젓는 이런 부분 보면 5개와 4개가 있는데, 이 5개, 4개는 뭐 여기는 이제 5월 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4월과 5월을 이제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문자들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해석한 부분을 방금 전에 이제 봤던 이야기 드렸던 타이타닉 침몰과 연결시켜서, 그리고 패드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패드 시스템, 기존의 그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키면서 그들이 가져갔던 그 패드 시스템은 이제 끝이 났다. 이거는 이제 바닷속으로 이제 들어갈 거다.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빵형이라고 하나요? 빵형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앞으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블록체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형태로 먹구름을 지나서 앞으로 이제 밝은 곳으로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는 워낙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고, 저도 그냥 개인적인 제 그냥 어떻게 보면 뇌피셜을 이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또 이제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뭐 생각 있으시면 쭉 자유롭게 써주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이제 그 부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